김장 이야기 하려고 그랬구나. 김장 다 담그셨죠? 요즘은 김장을 안 담그시는 분도 많죠. 근데 김장을 이제 김장철은 이제 지났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담근 것 같은데, 저희들은 우리 전수님한테는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김장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이 보살님들이 이렇게 조금씩 갖고 오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겨울 충분하기 때문에 김장을 안 하는데, 또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김장을 하지만 똑같은 배추, 똑같은 양념 뭐 비슷비슷하지만 맛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맛들 다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행복해요, 저는. 여기서는 이 맛도 보고 저기서는 저 맛도 보고. 제가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 전주에서 교화할 때 그쪽 김치 맛은 또 독특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는 먹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게 딱 맛을 들이고 나니 요즘도 가끔 그게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서 전라도 김치가 생각이 날 때도 있고. 하여튼 제가 또 서울 쪽에 있을 때는 또 그쪽 지역하고 대구 쪽하고 대구하고 포항도 또 다릅니다. 김치 맛이 좀 달라요. 좀 전수님 이야기가 전수님 이제 친정 모친 전수님 우리 자라면서 우리는 어머니의 손맛에 길들여지잖아요. 전수님 근래에 하는 이야기가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거기 당시 이제 친정 모친 보살님이 해주는 김치가 이제 맛이 없어졌대요. 맛이 없어지기 시작했대요. 그 입맛을 이제 잊어버리고 갖가지 김치를 먹다 보니 이 다른 김치 맛에 이제 내가 입맛이 이제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장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건데, 지난해 이맘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참 김장 존경스럽다. 김장 김치 배추가 참 존경스럽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김치 맛이 김장 김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절여진 배추, 그죠? 우리 마음공부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추가 절여지지 않으면은 김장이 안 되죠. 겉절이 정도는 돼요, 그죠? 자, 배추가 잘 절여져야 돼요. 잘 절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잘 절여진 배추가 양념이랑 잘 버무려진 양념이랑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죠? 내가 양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제 배추가 잘 절여지면은 양념을 잘 받아들입니다. 여하튼 내가 그래서 양념을 잘 받아들여서 양념과 배추가 잘 버무려져서 그게 하나가 됐을 때 이제 김장김치가 완성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김치가 숙성이 돼요. 이제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의 깊은 맛을 우리가 이게 진짜 김치구나, 깊은 맛을 내가 낼 수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인가 우리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김장 담그는 것은 세계에서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무형문화의 행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어떠한 행위입니다. 김장김치를 담그는 것이. 여하튼 결국은 내가 잘 절여진 배추라는 이야기는 내가 잘 절여져야 돼요. 우리 잘 절여진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상을 내려놓는 거, 내가 잘났다는 것을 내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고 밖으로 퍼득거려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상을 내려놓는 것, 그죠? 그게 바로 내가 잘 절여진 모습입니다. 내가 그렇게 절여지지 않을 때 양념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인연되어지는 우리 존재들, 그죠? 가정에서의 어떠한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직장에서 우리 도반들 간의 관계, 상하 관계, 그죠? 내가 잘 절여질 때 나는 어떤 양념이랑 같이 다 버무려져서 하나 된 김장김치 맛을 낼 수가 있어요. 내가 잘 절여지지 않으면은, 그죠? 내가 상대와 잘 어우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 상대는 우리 마늘이나 파나 고춧가루나 참 매서운 걸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어떤 매서운 것과도 내가 잘 버무려질 때, 잘 어울려질 때, 하나가 될 때 내가 김장김치로 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김장김치를 존경합니다라는 어떤 그 제목으로 어떤 기자가 글을 쓴 것도 있습니다. 참 뭐예요? 아, 이게 정말 이 김장이라는 것이 우리 그냥 하나의 먹거리이고 우리나라 문화일 뿐이지만 이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배울 게 참으로 많다. 그죠? 참으로 많다. 그래서 그래서 늘 우리 김장을 담그실 때는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도 잘 절여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어떤 양념이랑 잘 버무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럴 때 내가 숙성되고 성숙이 돼서 내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죠? 차원이 다른 삶을 내가 인연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그리고 숙성되어 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21세기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고 바쁘게 돌아가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세계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바쁜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쫓기듯이 살아가요. 그죠? 모든 것을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빨리빨리.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게 좋죠. 그죠? 늘 이 일 끝내고 나면 저 일이 있고, 저 일 끝내고 나면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이 쫓기고 저기에 일이 쫓기고, 너무 정신없이 막 살다 보니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나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삶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이면서 뇌과학자인 그 한 분의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이 특히 현대인, 물질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 중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각종 정신 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가 100만을 넘었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 100만 시대래요. 100만 시대. 이 정신적인 불안정한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그럼 우울증뿐만 아니라 우울증은 하나의 단 모습이고, 공황 장애, 그래서 그로 생기는 어떠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죠. 자살률도 높고, 불안정한 속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어떠한 모습들,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각종 일어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범죄 모습들, 유형들 다 중심을 잃어버린 모습들이고, 삶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다 놓쳐버리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모습인데,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니까 그분 이야기가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 늘 상황에 따라 분비가 되는데, 그 세로토닌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게 행복 호르몬이래요. 근데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막 긴장된 상태에서는 아드레날린인가 이런 게 분비가 되는데, 그것도 적정하게 분비가 돼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위급한 순간에 내가 몸을 피해야 되는데 그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위급한 순간에도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왜 우리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엔돌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또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걸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죠?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이 분비되면은 슬퍼해야 될 일에 혼자 이상하게 날뛰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는 이거를 다 조정하는 아드레날린 아니면 엔돌핀 이러한 것들을 조절하는,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래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죠. 그것이 결핍되어 있으면요, 사람이 화도 잘 내고 우울증 증상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울증 100만 시대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보면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불뚝 성질 잘 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은 불행하게 방향을 잃어버려서 중심을 놓쳐버려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왜? 너무 바쁘게 살아가. 너무 정신없이 살아가. 그래서 이분 이야기가 천천히 살 필요가 있다. 이분 이야기 슬로우 라이프라고 이야기. 천천히 살아라. 천천히 살아라는 이야기가 게으르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천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상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분이 불교 신자도 아닙니다. 근데 명상이라는 것이 어떤 명상도 좋다는 거예요. 요가도 좋고 호흡 우리가 화학 성질이 막 날 때 우리가 돌아서서 심호흡 3번만 하라 그러잖아요. 심호흡 3번 하는 순간에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답니다.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심호흡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니까 내가 거기 화가 막 나는 순간에 심호흡 3번으로 그걸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달리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같은 거 막 오래 걷기를 한다든지 한번 뭐 심한 운동을 하면 아니면 산에 우리가 등산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숨이 가빠지잖아요. 숨이 막 가빠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심호흡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호흡이 깊어지고 숨이 가빠질 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대. 요즘은 너무 바쁜 것도 있지만 너무 우리가 콘크리트 벽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나면은 우리 영일 때 바다도 한번 가보시고 우리 포항에 좋은 산 어디 있습니까? 산도 한번 가보시고 저는 정수님이랑 요즘 저기 송도 솔밭길을 손잡고 자주 걸어갑니다. 그것도 맨발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추워져서 또 안 나가기 시작하는데 자, 이게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근데 그게 균형이 다 무너진 거예요. 심신의 조화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가진 것은 많은데 옛날보다 더 풍족한데 더 행복해야 되는데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우울증 환자도 많고 그죠? 그러면서 슬로우 라이프래요. 그냥 천천히 게을러지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 쉬어서 한 템포 느리게 가면서 그 느린 그 시간에 염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사님 각자님 이게 다 바쁘잖아. 오늘 약속도 있죠. 오늘 불사 끝나고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이 끝만 내일까지 끝내야 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저녁에 뭐 저도 지금 오늘 자정까지 내가 뭐 논문 하나 탑재할 게 있어가지고 이 불사 끝나고 나서 제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 이렇게 슬로우 템포로 명상이라는 것을 염송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 공부라는 것을 날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오히려 일의 성과는 더 좋아지고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우리 실행론 말씀처럼 요즘은 이제 막 직업군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월요일부터 요즘 토요일도 이제 휴무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 하루는 내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러거든요. 우리 실행론 말씀입니다. 정조님 말씀이에요. 경전의 말씀이에요. 쉬는 시간을 가질 때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엿새 동안 일한 결과와 일주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7일 동안 일한 결과를 바라다 봤을 때 하루 쉬어감이 마음을 쉬어간 엿새 동안 일한 그 일의 분량이 양이 7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분량보다 더 많다 그래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쁠수록 한 템포 쉬어가는 거. 뭘 통해서? 우리가 나를 들여다보는 내 마음을 챙기는 내 흐트러진 방향을 바로잡고 중심을 잡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한 템포 쉬어갈 때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삶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저께 우리 마음 샤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몸이라는 것도 운동하고 나면 어때요?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땀 흘리고 나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냄새 나잖아요. 샤워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이 바쁜 시대에 몸이 무척 바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죠? 한여름에는 돌아서서 샤워해야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 요즘은 몸보다 마음이 더 바쁜 시대예요. 내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이 생각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내 마음이 더 바쁜 시대에 마음에 더 땀이 납니다. 마음에 땀이 나면 마음에 더 냄새가 나요. 마음도 샤워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시민당은 정신 정화에 내 마음을 정화하는 전당이고 내 마음을 정화하는 놀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마음을 정화시키는 삶이 될 때 우리가 내가 운동을 통해서 몸의 근육이 막 커지면은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자, 면역력이 약해져서 몸이 약해져서 이래저래 바쁜 시대에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들고 병에도 독감에도 걸리고 알아 눕잖아요. 그죠? 보살 몇 주를 알아 누웠어요. 그죠? 그런데 일은 해야 되고 일 안 하면 잘리니까 회사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러 가니까 하루 며칠 그냥 푹 쉬지만 낫겠는데, 예? 쉬지도 못하고. 그죠? 자생이라는 또 심장에도 와야 되지. 그잖아요. 그죠? 이게 다들 이게 너무너무 바쁜 시대에 내가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래요. 몸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정신적인 것과도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강한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이겨내잖아요. 그죠? 마음도 똑같은 스트레스와 똑같은 어떠한 압박감 속에서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이 정화되어 있고 마음의 어떠한 능력이 마음그릇이 큰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비유 이야기하는 마음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정신공황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 등 느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내 삶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바쁜 거 인정합니다. 정신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도 인정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한 템포 쉬어가는 슬로우 라이프에서 내가 명상을 생활할 때 염송하는 불공하는 것을, 마음 공부하는 것을, 마음 챙기는 것을 생활을 해갈 때 내 삶은 180도 내가 바꿔낼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내가 닦은 만큼, 내가 한 만큼 내 삶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 행복 호르몬도 내가 그렇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스스로 조절하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행복한 마음, 행복한 어떠한 삶을 시간들로 12월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고, 그래서 또 내년 또 행복한 어떠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12월 한 달이 되셔야 되고 올초불공 해양일이 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진흥봉독합니다.